안녕하세요. 글로벌 종합일간지 아시아투데이입니다. 한 주간의 여론의 흐름을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RN서치 김미연 소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안녕하세요. 지난주에는 정치권에서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형집행 정지를 둘러싸고 또 많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형집행 정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르면 이번 주에 가부간 결론이 날 것 같은데요. 그에 대한 여론조사가 좀 있었죠? 네. 일단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물 집행 정지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봤거든요. 근데 형 집행 정지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의견이 50.7%로 나왔고, 네, 그렇군요. 찬성한다는 의견이 42.7%로 나와서 네. 양 의견의 격차가 약 8%포인트로 나타났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찬성한다는 의견이 네. 좀 높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왜냐면은 이제 2년이라는 세월도 지났고, 그리고 이제 조금은 좀 용서할 때까지 이제 국민들의 마음이 조금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좀 이해할 수 있는 지점이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네. 찬성 의견이 좀 높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예상보다 반대 의견이 높게 나왔습니다. 네. 저는 또 이거는 저는 하나의 국민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바라보는 어떤 애증의 관계가 아니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엄청 높았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반대급부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높다 보니까 그만큼 실망감도 컸던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지금 지속되고 있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초라는 수식어가 많이 붙은 사람입니다. 네. 예를 들자면 최초의 여자 대통령이었고요. 네. 그리고 최초로 가반 득표를 했습니다. 네, 그렇죠. 1,000만 표가 넘는 표를 얻었던 분이고요. 그리고 최초의 부녀 대통령이기도 했었는데, 저는 이 조사 결과를 보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했던, 그러니까 애정의 관계가 너무나도 네. 기대감이 높다 보니 아직까지 실망감도 엄청 높았던 게 아닌가.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특히 그 형집행정지 신청을 한 이유가 이제 그 허리 디스크 악화, 그런 걸로 이제 신청을 했는데, 역시 이제 보통 어떤 질병이나 질환 때문에 이제 좀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일반 국민의 여론도 좀 긍정적으로 나오는데, 어쨌든 이 결과는 좀 이렇게 큰 차이는 아니지만 어쨌든 좀 석방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좀 높게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보면 역시 이제 정치 지형별 좀 나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면 20대, 30대, 40대에서는요, 반대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은 거 나타났습니다. 네. 보시면 특히 20대에서는 63.6%가 반대하는 거 나타났거든요. 네. 이걸 보면 역시 이제 2030 세대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제 아직까지는 이해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반면에 50대에서는 반대 의견이 49.6%로 과반에 가깝게 나타났습니다만 찬성한다는 의견도 47% 네, 좀 팽팽하네요. 팽팽하게 나타났는데 예상했던 대로 60세 이상에서는 찬성한다는 의견이 58.2%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을 봤을 때 정치 지형별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 형집행 정지를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것이 뚜렷하게 지금 나눠져 있는 걸로 네. 보여집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정서적으로는 좀 받아들이기가 좀 힘들고, 그리고 사회 정의 차원에서 네. 젊은 세대들은 이제 2040 세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반대가 높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지역적으로 찬반을 또 알아보면은 예상외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찬반 의견이 상당히 팽팽하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강원, 제주와 대구, 경북 쪽은 오히려 이제 석방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좀 높게 나왔거든요. 이런 건 어떻게 볼 수가 있을까요? 역시 같은 영남권이라고 하더라도요. 네. PK와 TK에서 좀 이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다른 걸로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자면 경남 지역에서는 반대한다는 의견이 근 50%에 가깝게 나타나는 반면에 네, 그렇습니다. 대구, 경북에서는 찬성한다는 의견이 51.6% 나타났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대구, 경북에서는 네. 한 60% 이상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그렇군요. 했었는데요. 의외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대구, 경북에서도 찬성 의견이 높긴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 특히 TK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정말 무한한 지지를 보냈던 지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으로서 자기 소임을 다하지 못하고 탄핵받은 거에 대한
어떤 그 실망감이 지금 내포되어 있는 게 네, 아닌가. 아직도 남아 있다 그런 얘기겠죠. 보입니다. 예. 그리고 그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에 따른 그 찬성 반대를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도 좀 알아봤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나왔나요? 예, 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집행정지를 찬성하는 이유를 물어봤었는데, 네. 그 역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게 형 집행정지를 해야 된다고 찬성하신 분들 중에 32.5%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무죄라고 믿고 있는 거죠. 네. 무죄이기 때문에 당연히 석방해야 된다고 네. 생각한 거 나타났고요. 그 다음으로는 전직 대통령 예우 차원에서 네. 이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이 25%. 그 다음에는 이제 2년 동안 장기 구금했으면 충분히 죗값을 치렀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12%. 그다음에 이제 형평성 차원에서 예를 들자면 MB 전 이명박 대통령도 병보석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네. 김경수 지사도 지난번에 보석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형평성 차원에서도 형 집행 금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10.4%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역시 요 결과를 보면은 무죄라고 이제 생각하는 것과 그다음에 전직 대통령 예우 차원에서 석방에 이제 찬성한다는 의견이 어떻게 보면은 큰 차이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보면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무죄라고 믿는 분들이 네. 생각보다는 많다. 32.5%면 전체 응답자 중에 약 한 14%, 13% 정도 나오거든요. 네, 그렇죠. 그럼 우리 국민 중에 한 100명, 우리 국민 10명 중에 1명꼴은 네. 아직까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무죄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네.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대구 경북에서는 뭐 보다시피 무죄라는 의견이 그 43% 나타났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역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바라보는 시각이 지역별, 그 정치 상황별, 그리고 이제 연령별로 좀 뚜렷이 나눠진다. 네, 그러니까 그렇군요. 이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 시절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콘크리트 지지층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네, 그 그렇습니다. 콘크리트 지지층을 형성했던 게 바로 이제 60세 이상 그리고 TK 지역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쪽 쪽에서는 여전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좀 애정을 좀뭐 여전히 좀 무죄라고 생각하시고 무죄라고 생각한다는 거는 지금 뭐 구금 생활하는 것 자체가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분들이 콘크리트 지지층에서는 아직 남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지역적으로 보면 역시 그 대전을 포함한 그 충청권하고 그 전남, 광주, 전북의 그 호남권에서는 그 역시 전직 대통령 예우 차원에서 석방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 좀 그렇죠.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거는 뭐 예상대로 나온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에 대해서 그 반대하는 이유 조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그 반대하는 이유 중에 가장 높게 나온 것은 2년 구금한 게 죗값으로 충분하지 않다까지 네. 그것이 41.2%로 나타났고요. 네. 그리고 지금 형집행 정지를 해주면 형집행 정지를 해주면 그건 특혜라고 생각하시는 분과 그리고 아직 법적으로 판결이 나지 않았는데 완전히 나지 않은데 형집행 정지를 하는 거는 뭐 좀 잘못됐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19.9% 그리고 이제 특혜다 네. 생각하시는 분들이 16.3%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리고 이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형 집행 정지를 신청하거나 이유가 바로 뭐 건강상의 문제거든요. 네. 근데 이제 건강상의 이유로 이 형 집행 금지를 정지를 해야 된다 이런 의견보다는 네. 정치적으로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의 정치 상황에 따라서 이분은 하면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좀 나눠지는 걸로 보여집니다. 네. 그 이제 특히 여기서 그 아직 판결 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그 판결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원래 2016년 총선 개입 관련해서는 이제 작년에 이제 확정 판결이 나서 지금 현재 이제 그 수용 생활 중이고요. 그래서 그거에 따른 이제 형집행 정지를 신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오해가 없도록 이렇게 미리 좀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보면은 그 특혜이기 때문에 반대를 한다. 뭐 이런 의견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특혜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30, 40대에서는 이제 특혜다. 이게 네. 정지를 시켜주는 건 특혜라고 생각하는 의견이 뭐
퍼센트가 넘는 걸로 조사됐으니까 전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겠죠. 네. 반면에 이제 60세 이상에서는 역시 그 대통령에 대해서 정치적 혼란을 야기한다. 60세 이상에서는 그 의견도 17.7% 나타났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전체 평균보다 뭐 한 10% 이상 높은 걸로 나타났는데 저는 60세 이상에서는 어쨌든 간에 지금 보수가 어느 정도 지금 뭐 좀 안착해 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형 집행 정지로 이제 석방이 됐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정치적 혼란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우려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반대를 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치권에서는 또 지난주에 그 이미성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을 둘러싸고 강대강 좀 대치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그 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그 대표의 그 어떤 업무 평가도 이제 같이 그렇게 이제 관심의 대상으로 이제 떠올랐는데 그와 관련해서 조사가 좀 이루어졌죠. 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 대표로서 얼마나 일을 잘하고 있는가를 물어봤고요. 혹시 한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도 마찬가지로 물어봤는데 먼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자면 반대 의견은 50, 그러니까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적인 네. 평가가 54.3%로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상당히 높은 수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좀 이해찬 당대표가 좀 약간 설화에 지금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네. 내년 총선에서 뭐 200석이 넘는 240석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물론 긍정적으로 이야기한 것 뿐이다고 뭐 무만하고 있지만 듣기에 따라서는 또 상당히 좀 문제의 소지가 있는 발언들을 그동안 좀 네.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의견이 과반이 넘는 걸로 조사됐고, 네. 특히 이제 저희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 민주당의 이제 이제 핵심 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2030 세대, 네. 40, 40대에서도 특히 2030 세대에서도 부정 평가가 과반이 넘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네. 그리고 40대에서도 긍부정 평가가 팽팽한 걸로 조사됐고요. 네. 그리고 이 지역별로 보더라도 이 호남에서 상당히 지금 코어 지지층 않았습니까? 네. 코어 지지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남과 진보 진영에서도 긍부정 평가가 상당히 팽팽한 걸로 팽팽하게 나타났거든요. 나타났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과연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찬 당대표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평가가 높다면 내년 총선을 치르기 위해서는 좀 뭔가 이해찬 당대표도 뭔가 좀 이미지 변신이 필요하지 않을까 뭐 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그렇군요. 그 조사 결과를 보면은 그 역시 그 대전 충청권을 빼고는 이제 거의 이 좀 부정적으로 네. 이렇게 그 평가를 하는 게 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대전 충청 세종은 역시 이해찬 당대표의 일종의 예, 텃밭이죠.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49.8%로 예. 나타났습니다. 잘하고 있다는 의견이 나타났지만 나머지 지역에서는 전부 다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상당히 높은 걸로 나타났고요. 네. 특히 경북에서는 19.3%만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거 나타났고 부정평가가 60%가 네, 넘는 거 나타났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이 TK 지역이 뭐 보수의 텃밭이라고 하더라도 66%가 이해찬 당대표가 못하고 있다고 지금 응답하는 걸 나타나는 거 보면 어쨌든 지금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40%를 넘지 못하고 30대 중후반 상당히 지금 답보 상태잖아요. 네. 그런 걸 본다면 이해찬 당대표의 효과도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네. 좀 뭔가 고쳐야 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그 자유한국당 그 황교안 대표에 대한 그 업무 수행 평가가 좀 조사를 좀 했었죠. 어떻게 네. 나왔나요? 긍부정평가가 팽팽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46% 나왔어요. 네. 그리고 잘 못하고 있다는 응답도 47.3%로 나왔거든요. 거의 팽팽하게 네, 나왔어요. 그런데도 뭐 국민 10명 중 뭐 한 5명 정도는 잘하고 있다 평가를 하는 걸 나타났고요. 네. 그러니까 이거 보면 매우 잘하고 있다는 25.2%고 네. 매우 비교해보면 매우 잘못하고 있다고 30.3% 나타났다는 거거든요. 네. 그걸 봤을 때
뭐 지금 당대표가 된 지는 뭐 한 석 달 되지 않지만 뭐 나름대로 제대로 지금 안착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렇군요. 연령별 성별이라든지 그 지역별로 보면은 그 골고루 긍정적인 평가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대, 30대, 40대에서는 부정평가가 가방이 넘는 걸로 조사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렇다 보면 이제 50대에서는 이제 반면 긍부정평가가 팽팽한 걸로 조사됐고 역시 자유한국당의 핵심 지지층이라서는 60세 이상에서는 60.5%가 네. 당 대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걸로 조사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아까 이해찬 대표와 좀 비교해 보면 이해찬 대표는 본인의 어떤 긍정 코어 지지층에서는 잘하고 있다는 응답,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가방이 넘는 것으로 됐단 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 역시 한교안 당대표가 지금 뭐 상당히 발언도 좀 세게 하고 네. 약간 지금 무경화로 가는 게 아니냐, 좀 너무 보수화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논란도 있지만 어쨌든 정통적인 보수 지지층을 좀 결집하는 데는 뭐 성공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특히 그 지역별로 보게 되면은 그 수도권과 호남 지역을 빼고는 거의 긍정 평가가 좀 높은 걸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뭐 네. 보면 이제 TK에서는 이제 61.4%, 10명 중에 6명은 잘하고 있다고 평가를 했고요. 뭐 지금 뭐 내년 총선에서 혈투가 지금 예상되는 PK에서도 네. 잘하고 있다는 의견이 53.4%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정치 진영별로 보더라도 보수 진영에서도 뭐 70% 가까이 네. 뭐 한교안 당대표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자, 반면에 진보 진영층에서는 또 70% 이상이 네. 못하고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 자, 이걸 비교해 봤을 때 아까 이해찬 당대표는 진보 진영에서조차도 뭐 잘하고 있다는 의견과 못하고 있다는 의견의 팽팽함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한교안 당대표와 이해찬 당대표를 서로 비교했을 때는 한교안 당대표가 나름대로 지지층을 결집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한교안 대표의 경우는 지금 말씀하셨지만은 그 보수 진영과 그 진보 진영의 그런 그 찬반 의견이 상당히 좀 팽팽하게 아주 극단적으로 나타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조사 결과를 보면 역시 이제 한국당이 이제 외연 확장을 좀 해야 되는데 네. 그 외연 확장을 하고서는 2030 세대에서 어느 정도 이제 표를 갖고 와야 되는데 2030 세대에서는 상당히 그래도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가방이 넘는 걸로 생각합니다. 네. 근데 지금 내년 총선에서 지금 이제 제가 예상하기로는 이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게 지금 50대입니다. 네. 그러니까 50대에서 어느 쪽의 편을 들어주느냐에 따라서 내년에 지금 승자가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네. 50대에서도 보면 이제 잘하고 있다는 의견이 49.1%로 나타났고 네. 부정적인 의견도 45.2% 나타났는데요. 문제는 매우 잘하고 있다는 의견은 네. 전체적으로 보면 25.2%인 반면에 매우 잘못하고 있다는 것은 32.3% 나타났다는 네,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매우 잘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훨씬 더 높은 걸로 지금 조사가 됐고 네. 이 잘하고 있는 편이다, 뭐 잘 못하고 있는 편이다 이거는 일종의 기대감 뭐 이런 것이 섞여져 있는 거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제 이탈할 수 있는 세력으로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매우 잘하고 있다를 좀 더 올릴 필요가 있지 않냐. 25.2%라고 하는 거는 이 한교안 이제 당대표가 차기 대권 주자 조사를 하면 대부분 나올 수 있는 그런 치수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이 부분을 좀 외연 확장을 위해서는 매우 잘하고 있다는 의견을 좀 높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한교안 대표는 그 역시 지금까지의 어떤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좀 더 그 지지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또 고민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 RS서치 김미연 소장님과 함께 지난주의 여론 흐름을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